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현대농구센터의 교과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빌 러셀의 삶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이클 조던을 최고의 농구 선수로 알고 있지만 그 대단하다는 조던조차도 세우지 못한 기록을 가진 선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빌 러셀. 그는 NBA 득점 통산 1위의 카림 압둘 자바, 한 경기 최다 득점을 올린 윌트 체인벌린, 두 차례나 NBA 3연패를 기록한 마이클 조던보다도 더 많은 NBA 우승 반지를 획득했습니다. 러셀이 11번이나 우승 반지를 따낼 수 있었던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는 경쟁적 위치에 있던 전설적인 센터들에 비해 득점력은 확연히 떨어졌지만 압도적인 수비와 팀 플레이로 개인기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괴물로 불렸던 체인벌린에 비해 개인 스탯에서는 뒤졌지만 팀 전적에서는 러셀이 더 앞섰습니다. 둘은 정규 시즌에서 94번을 만났는데 러셀이 57승 37패로 우위를 차지했죠. 플레이오프에서도 49번을 만났지만 러셀이 29번이나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이유는 그가 리바운드 후 속공 패스를 통해 동료에 의해 득점을 올리는 팀 승리에 중점을 둔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현대농구에서 팀 수비에 대한 교과서처럼 여겨지게 되었죠. 즉, 공격 위주의 플레이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에 의해 증명된 셈이죠. 빌 러셀은 1934년 2월 12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멀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로 이주하여 오클랜드에 있는 맥클라이먼즈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센터를 맡게 되었죠. 이때부터 서서히 기량이 오른 그는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려 6피트 9인치의 키를 가진 그는 샌프란시스코 돈스에서 56연승의 기적과 2회의 NCAA 선수권을 이끌어내죠. 또한 대학 시절 3년간 평균 20.8득점과 20.3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1995년 NCAA 토너먼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선수로 임명되었죠. 1956년 보스턴 셀틱스의 감독이자 총지배인이었던 레드 오어바크는 리바운드와 방어를 책임질 선수를 찾았는데요. 셀틱스가 재작년 2위를 했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러셀을 얻게 됐죠. 하지만 러셀이 같은 해 11월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까지는 셀틱스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셀틱스에 가담한 러셀은 하인손, 카우지, 셔먼, 짐 로스커토프로 이루어진 5인조로 최고의 정규 시즌을 개시합니다. 이후 플레이오프 역시 수월하게 통과한 셀틱스는 밥 패티트의 세인트루이스 호크스를 상대로 드라마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죠. 동료 하인손은 러셀의 철벽 수비에 힘입어 한 경기 무려 37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호크스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마지막 회에 내리 득점을 올리며 두 번의 연장전을 치른 끝에 결국 셀틱스는 125대 123, 불과 2점 차로 NBA 첫 챔피언십을 따냅니다. 주목할 점은 러셀이 단 한 번의 시즌에서 프로농구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인데요. 이전의 셀틱스는 평균 20득점 이상 올린 카우지와 셔먼에 의해 공격적인 플레이 위주로 팀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와 방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었는데요. 러셀은 이 방어 부분을 예술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대 선수들을 위협하고 슛을 막아내며 실점을 최소화했죠. 챔피언십을 제패한 셀틱스는 러셀의 신적인 수비 능력 덕분에 다음 시즌에도 14연승을 올리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러셀은 근육미 넘치는 체형을 갖추진 않았지만 호리호리한 몸으로 유연한 플레이를 펼쳤죠. 슛 이후 골대 밖으로 떨어져 나간 공의 위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내는 영리함을 보여주며 해당 시즌 평균 22.7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그는 시즌 초기 필라델피아 워리어스를 상대로 32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결승전 무대에 오른 러셀은 발목 부상으로 조기에 팀을 이탈하게 되지만 투표에 의해 시즌 MVP에 선정되죠. 1958-59 시즌에도 러셀은 평균 23리바운드를 잡아내며 3연속 NBA 결승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두며 다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죠. 해당 결승전에서 러셀은 평균 29.5리바운드를 하며 최고의 기량을 과시하죠. 1959-60 시즌부터는 거대한 숙적 윌트 체인벌린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체인벌린은 첫 시즌부터 평균 37.6포인트를 올렸고 평균 27리바운드를 하며 리바운드의 왕 타이틀 역시 러셀로부터 가져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장기적인 경쟁에서 러셀은 9개의 챔피언십 깃발을 수성하는 데 성공하죠. 러셀은 비교적 평범한 신장을 가졌지만 윙스팬이 224cm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의 블록슛이 그의 전매 특허로 알려져 있지만 더 무시무시한 것은 바로 수비의 심리학인데요. 그가 블록슛을 한 번 하게 되면 상대방은 위축되어 마음대로 골밑을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즉, 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NBA 역사에서 그가 최초의 공식을 만들어낸 셈이죠. 게다가 러셀은 1963년 동료 밥 카우지가 은퇴할 때까지 5년 연속 NBA 우승과 더불어 3년 연속 MVP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당시가 체인벌린의 전성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취는 더욱 대단한 것이었죠. 당시 셀틱스는 경기당 평균 50.4포인트를 올렸는데 여기서 18.9득점은 러셀의 지분이었습니다. 1963-64 시즌 러셀은 평균 24.7리바운드를 따내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해당 시즌 결승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를 만나 5경기 전승을 거두며 6연속 우승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마이클 조던이 3연속 우승을 한 것도 대단하다고 평가받는데 러셀은 그 2배의 업적을 이미 달성했던 것이죠. 하지만 러셀의 여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964-65 시즌에는 한 경기 49개의 리바운드를 하는 진기록을 남기죠. 게다가 전년도 못지않은 24.1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또한 어시스트 역시 리그 5위 수준인 평균 5.3개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체인벌린이 이끄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한 결승전에서는 불과 5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러셀이 상대방의 패스를 쳐내어 110대 109로 디비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후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와의 결승전에서는 5연승을 거두며 5번째 NBA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러셀의 NBA 우승 신화는 1965-66 시즌에도 계속되어 결국 8연패라는 NBA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가 데뷔 시절과 감독 생활에 기록한 3번의 NBA 우승 기록까지 포함하면 총 11번의 NBA 우승을 했습니다. 러셀이 NBA에 몸담은 총 13번의 시즌 동안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승을 한 것이죠. 이를 통해 그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자질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선수 겸 감독 신분으로서 러셀이 남긴 업적을 기르기 위해 그의 등번호 6번을 영구 결번호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까지 통산 21,620개의 리바운드를 달성하여 체인벌린에 이은 NBA 역대 2위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 감독으로 2번이나 셀틱스를 우승으로 이끌었지만 이후 시애틀과 세크라멘토의 감독으로 부임해서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러셀은 총 11번의 NBA 우승 반지를 획득함으로써 진정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제왕의 지위는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당시보다 팀 수가 3배 이상 늘었고 피지컬 좋은 신예 선수들이 매해 등장하므로 챔피언 자리를 장기 수성하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했던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NBA, NCAA, 국제농구연맹 등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 파이널 MV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러셀은 해당 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NBA 측에서 향후 파이널 시리즈 MVP에게 주는 트로피의 이름을 빌 러셀 상으로 명명키로 했죠. 이처럼 NBA는 스탯 쌓기에 급급했던 괴물 선수들보다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 수비형 센터로서 팀을 11번이나 승리로 이끈 그의 리더십과 전술을 더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러셀이 혼자 리바운드를 하고 드리블까지 하여 속공을 성공시켰을 때 팀 동료가 팔짱 끼고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설치는 게 팀워크를 위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그럼 러셀이 어떠한 마인드로 수비에 임했는지 그가 남긴 어록을 살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시합에 임하면서 상대 선수의 모든 슛을 블로킹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모든 슛을 블로킹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모든 슛을 블로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구의 수비 개념의 혁명을 일으킨 빌 러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